부부, 한민복. 긴 상이 있다. 한아름에 잡히지 않아 같이 들어야 한다. 좁은 문이 나타나면 한 사람은 등을 앞으로 하고 걸어야 한다. 뒤로 걷는 사람은 앞으로 걷는 사람을 읽으며 걸음을 옮겨야 한다. 잠시 허리를 펴거나 굽힐 때 서로 높이를 조절해야 한다. 다 온 것 같다고 먼저 탕하고 상을 내려놓아서도 안 된다. 걸음의 속도도 맞추어야 한다. 한 발, 또 한 발. 길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공동으로 쓴 자서전 같아요. 길과 관계되지 않은 것은 없으니까요. 길은 거대한 그릇 같고요. 길은 길 밖에다 모든 것을 담고 있잖아요. 길에 담겨 있지 않은 우리 삶의 흔적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또 길은 하나의 그 유려한 문장 같기도 하고요. 길 자체가 인문학인 셈이죠. 그런 길 위에서 인문학에 대해서 말을 하려니까 조금은 쑥스러워집니다. 저는 이곳 정수사에 이 산 너머 동막에서 자주 걸어오곤 했었는데요. 이곳 정수사에 와서 정수사를 걸어오면서 한 이맘때였을 것 같습니다. 가을에 정수사라는 짧은 시를 쓰기도 했었는데요. 가을 야이어진 물소리에 바위는 더 깊이 패인다. 여름이나 이럴 때는 요 옆으로 흐르는 계곡에 물이 많이 흐릅니다. 그리고 정수사가 물숫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요. 물을 맑게 한다는 것은 급하고 또 많이 흐르는 어떤 경류의 시간, 이런 여름보다는 가을의 여린 물소리에 패인 바위의 흔적,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그 여린 물소리를 통해서 더 많은 바위가 깎여 나가는 느낌,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런 시를 써보게 되었습니다. 포구는 섬의 문입니다. 섬의 끝이며 바다의 시작이고 바다의 끝이며 섬의 시작입니다. 무태에서 포구로 가는 길은 이 길 저 길이 부채살처럼 모여들고 바다에서 포구로 돌아오는 뱃길은 깔때기처럼 모여집니다. 포구는 뱃사람들이 회사인 바다로 출근하는 길이며 퇴근하는 정문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까 기대하는 곳이며 내일을 다시 기약하는 곳입니다. 어부를 배웅 나온 네 발 달린 개가 뒤돌아서는 곳이고 지느러미 단 물고기들이 바다를 떠나는 곳입니다. 세파에 시달린 사람들이 떠밀려와 푸른 방파제인 바다에 머리를 식히는 곳입니다. 물 위에 띄우는 작은 섬, 배에 오르는 곳이며 움직이는 작은 섬, 배에서 내려서는 곳입니다. 여기는 강화 남단에 있는 화도면 만이산자락 동쪽 끝에 있는 작은 포구입니다. 분오리 포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리 사이를 잘라놔서 오리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오리 포구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청 이쪽 남단에 있는 사기리, 동막리, 흥악리, 여차리, 이 사람 이쪽에 있는 배들이 어부들이 이쪽에서 바다로 나가고 들어오는
그런 포구입니다. 저는 이 포구가 있는 동네 동막리에서 13년 정도 살았는데요. 한 10년은 배를 타고 동네 물고기 잡는 어부 친구를 따라서 물고기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주 낯선 화살표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다시였습니다. 대부분 화살표는 어디로 가라고 방향을 제시하는데 가지 말라고 무엇을 잡아주는 화살표가 다시더라고요. 그래서 파도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어부들의 낯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멀리 바다에서 보면 산자락에 붙어 있는 집들이 아슬하게 자그맣게 보이는데 그것들이 이 어부의 삶을 붙들고 있는 닷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유명한 김수영 시인은 시는 나의 닷이다 뭐 이렇게 노래했었는데 지금 현재 나의 닷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생각을 조금 확장해서 우리 시대의 닷은 무엇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뭐 그런 생각도 이 포구를 지나면서 여기서 바다로 뱃일을 나가면서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생각 끝에 어렴풋이 우리 시대의 닷은 양심이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제게 주었던 것이 이 포구이기도 합니다. 예, 여기는 제가 살던 곳입니다. 여기서 강화도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자리를 잡은 곳인데요. 교회 옆에 지금은 펜션이 들어서 있는데 그때는 농가 빈 주택이었어요. 양철지붕이었고요. 그 양철지붕 앞에는 그 앞마당에는 빨랫줄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빨랫줄에 하루 2번 뻘밭이 이렇게 널렸다 거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교회로다가 새벽 기도를 나가는 노인들의 잔기침 소리도 들리고 가을이면 뒤에 있는 느티나무 낙엽 지는 소리가 빗소리처럼 들리기도 하던 곳입니다. 그리고 바깥마당에는 커다란 고엽나무가 있었는데 그 고엽나무가 어둠 속으로 어떻게 사라져 가는가 그 과정을 지켜보느냐고 한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제가 깎이던 그 고엽나무가 있던 그런 집이기도 합니다. 제 등 뒤로는 2,400만 평이나 되는 강한암단의 뻘이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이 뻘밭에 서면 뻘이라는 것이 갖는 우리에게 던져지는 정신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뻘밭에 들어가 발을 디디면 뻘이 말랑말랑하면서 발을 잡아줍니다. 뻘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지구 신발을 신게 되죠. 그 지구 신발을 신고 바람을 맞으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구에 있는 하나의 작은 새싹에 불과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키워주는 곳이 뻘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길이의 인문학을 진행하면서요, 인문학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얘기를 나누려면 보다 가까이 사람을 대하고 강연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파의 길로 멀리 비대면으로 말씀드리고 그러는 상황이 좀 안타깝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빨리 좋은 날들이 와서 서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서로 이렇게 가까이 표정을 온전하게 보이면서 우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그런 시대에 인문학을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이 진정돼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인문학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